네, 자바의 이름 규칙이라고 그래서 이건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클래스 그 다음에 이름 붙여줄 것들을 좀 나열을 해보면요, 메소드 그 다음에 뭐 변수, 뭐 상수,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많이 정의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름을 정의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통일된 룰을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정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룰에 익숙해져 있다면 다른 사람이 또 그 룰을 적용을 해서 코드를 만들었다면 그, 그 사람이 만든 코드는 우리가 쉽게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바에서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 네이밍을 하자, 이름을 갖다가 붙여주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좀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짓는 것이 좋은지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냐면요. 어, 클래스의 이름은 예, 이 카멜 케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좀 발음을 좀 세련되게 하려면 캐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뭐 제가 해봤자니까 어쨌든 발음 좋으신 여러분들이 좀 잘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낙타 케이스라는 건데 이게 낙타의 어떤 문자 표현 방식을 쓰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뭐 대문자로 시작을 하자. 클래스의 이름을 정의할 때 그다음에 둘 이상의 단어가 묶여서 하나의 이름을 구성할 때는 새 단어는 대문자로 시작을 하게끔 하자. 예, 뭐 예를 들어서요. 내가 클래스의 이름을 마이라는 단어와 클래스라는 단어를 묶어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마이의 M은 대문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문자, 또 새로운 단어, 클래스의 C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이렇게 만들어주자라는 겁니다. 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낙타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꼭 굽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낙타의 모양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뭐 카멜 케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일단은 카멜 케이스고요. 그냥 뭐 카멜 케이스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 둘 이상의 단어가 묶일 때 두 번째 새로운 단어는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이름을 지어주면 인스턴스 변수 그다음에 뭐 아니면은 인스턴스 메소드의 이름과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차이를 둡니다. 어떤 차이를 두냐면 얘는 대문자로 시작하죠. 얘는 이거 제가 잘못 쓴 건데 소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형된 카멜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add의 a, 그 다음에 your age에서의 y가 소문자죠. 그래서 어쨌든 얘도 뭐 낙타등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변형된 형태의 카멜 케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 이름 같은 경우에는 또 상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분을 지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무조건 대문자를 쓰는 것이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수의 이름 같은 경우는 대문자를 쓰고요. 근데 대문자 두 개를 갖다가 그냥 연결을 시켜버리면 예를 들어서 컬러, 그 다음에 뭐 레인보우라고 그래서 이걸 다 대문자로 써가지고 그냥 붙여버리면 단어와 단어 사이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그 이름을 만들어줄 때는 언더바를 붙여주자. 이것이 바로 그 상수의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제가 잘못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든 건데 변형된 카멜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이것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강의하다 보면 간혹 이런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다 고쳐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보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쳐 놓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앞부분에서 많이 중요한 얘기를 좀 더 한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챕터에 대한 강의를 완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